안녕하십니까. 타임머신의 수집세계 타임머신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우리 회원님들 좀 모시고 우리 제가 포천에 펜션을 왔는데요. 그 여행과 함께 또 우리 화폐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나와주신 세 분이 계신데 굉장히 그 근대 주화 쪽에 아주 일가견이 있으신 상당한 고수분 세 분을 모셨습니다. 자, 윤도 씨 조금 더 여기 올라오세요. 자, 그러면 저기 우리 유한 아빠 선배님부터 간단하게 좀 자기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타임머신님께서 운영하고 계신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여기 산정호수의 식당하고 펜션인데요.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좋은 시간 또 이렇게 같이 즐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유한 아빠 김상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민석 씨. 안녕하십니까. 미르 유민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놀러 오게 돼가지고 또 우리 유한 아빠 선배님 뵙고 식사하고 참 좋네요. 끝인가요? 자, 그러면 우리 또 비아와 여러분의 김웅돈 씨. 안녕하십니까. 네이버에선 BNB 쓰고 있고요. 김웅돈이라고 합니다. 타임머신님하고는 그래도 오래도록 절친으로 잘 지내고 있고요. 모처럼 시간을 내서 좋은 분들과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방송 진행이 원래 예정이 돼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정 돼 있었던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좀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 영상 촬영에 있어서 별도의 콘티를 좀 짠 게 없습니다. 예. 그리고 뭐 각본을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제가 리허설을 한 것도 없고 바로 라이브로 지금 방송을 하는데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잘 이렇게 방송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감사드리고 좀 약간 방송 진행에 놀라움을 표시. 오늘 그 근대주화의 그것도 정말 3인방이라고 하실 수 있으신 귀한 분들을 모셨는데요. 사실 제가 이 근대주화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근대주화 쪽에는 좀 지식이 얇은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또 세 분의 근대주화의 또 고수분들을 만나 뵙고 근대주화의 수집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또 근대주화 수집에 있어서 재미난 또 에피소드 그런 것들을 좀 들어보면서 우리가 좀 근대주화 수집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그 가이드 역할을 또 말씀해 주실 것 같으니까요. 한번 좀 여러 가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배님 어떻게 근대주화에 어떻게 좀 수집하게 되신 계기 같은 게 좀 있으신지. 갑작스럽게 이런 자리가 또 마련되고 질문을 또 받으니까 네. 사실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네, 당황스럽지만 네. 그래도 요거 행사라고 해야 되나요? 네. 요거 시간 전에 네. 저녁 먹으면서 그래도 반주로 맛있는 네. 한 잔을 했기에 네. 그 힘을 빌어서 네.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이제 그 동전 수집이 되는 거에 대해서 네. 생각해왔던 거는 특별히 뭐 제가 이게 좋다라는 그러한 생각보다는 그러한 생각보다는 그 우연한 기회에 네. 제가 초등학교 때입니다.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지요. 네. 그때 이제 호기심이 왕성하던 때에 그 집에 집집마다 그때 이제 장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장롱에 이제 서랍이 있었고 그 서랍을 열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보품 광무 10년 반전짜리 그것도 이제 요즘에 와서 이제 제가 정확하게 아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광무 10년 반전 보품이 있었고 깨진 상평 통보하고 네. 또 뒤늦게 알게 된 한풍전도 있었습니다. 네. 그거하고 상평 통보하고 한 10여 전 정도 있었고 그렇게 있었던 거를 이제 관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막연하게 기억 속에 가지고 있다가 사회 초년병 시절에 우연히 제가 이제 명동 쪽에 있는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 집이 이제
남산 3호 터널 넘어서 바로 첫 번째 정거장인 그 해방촌 입구에 있는 한신 아파트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회원동 지하상가를 그 아침 저녁으로 네. 출퇴근 시에 그 지나다니게 됐었습니다. 그때는 뭐 지하도 개념으로 다녔죠. 네네. 네, 그때 이제 그 있는 옛날 돈, 우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마음에 와닿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이제 그러한 계기로 인해서 그 월급날 1,000원짜리 동전을 한번 사게 됐습니다. 아, 제가. 그 비싼. 예, 예. 그 당시에도 상당히 비쌌을 그때- 것 같은데도. 그때 네. 87년도, 88년도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네네. 그때 제 월급이 23만 원, 25만 원 뭐 이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때 제가 한 3만 원 정도 주고 그 지금 생각하면 이제 중미도 안 되는 극미품 정도 되는 단원 예, 예. 광무 9년이었습니다. 네네. 그거를 사가지고서 이제 가지고 있다가 그 2005년경에 이제 그 동정가 집회되는 예. 다음에 카페에 이제 가입하게 되고 네.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그 친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친하게 지냈던 그 지인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고 네. 또 오프 모임도 한 두세 차례 이제 참석도 하게 되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사실 빠지게 됐던 거죠. 예. 네, 제 첫 그레이딩 동전을 소개시켜 주셨던 분은 이제 부산에 계신 긴머리 소녀님이셨었고 네. 네. 그런 시기로 해갖고 2년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요. 음. 그리고 뭐 근대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가 살면서 그 제 직업 다음으로 참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관심을 가졌고, 네. 그리고 또, 수집하고, 네. 물론 뭐 제가 가졌다가 이제 제품을 떠나는 것이 이제 좋은 것은 많이 떠났지만, 그래도 많이 애착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 네, 말씀이 길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참 근대전에 그렇게 또 입문하시게 되게 예. 계기가 됐군요. 유인석 씨는 어떻게 근대전을 또 상당히 또 사랑을 많이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오래되셨죠. 오래되셨고요. 예. 저보다 또- 훨씬 예, 선배님이시고. 또 예. 손꼽히는 또 이쪽 분야의 또 고수로 또 알려져 계시는데 유인석 씨의 그 근대전 수집하신 어떤 애착을 갖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근대전 수집하면서 근대전 거의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입문을 했었고 네, 제가 입문하게 된 계기는 그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어떤 역사에 대한 네. 조선 말기 대한제국 예, 그 황제 뭐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수집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론 주화가 그 당시에 이제 발행됐다는 것을 네. 알게 되고 수집을 하면서 처음에는 뭐 그 당시에는 온라인에 카페가 별로 없던 시절에 혼자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혼자 배우면서 관심 가지고 하다가 회원동 상가에 그 화폐 상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네, 그 회원동 화폐 상가 네. 상가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네. 그 어떻게 보면은 이 회원동의 지하상가 네. 그 화폐 그 코인샵 딜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화폐의 성지와 같은 그런 곳이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그 모든 수집가들이 또 그 거기를 통해 가지고 수집을 발판을 기회를 삼고 그랬던 것 같고 역시 유민석 씨도 이 회원동의 그 상당한 영향을 많이 받으셨군요. 자 그럼 우리 끝에 계신 김홍돈 씨는 저기 우리 비아웨롱님은 또 근대전 굉장히 또 깊이 또 애정을 갖고 수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근대전에 어떻게 수집하시게 된 계기라던가 좀 에피소드 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특별한 에피소드라고 예, 그러면 처음에 1970년 10원 동전 네, 제가 태어난 해 동전이다 보니까 네, 그것을 궁금증이 생겨서 검색을 하다가 네. 이 화폐 수집이라는 카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또 다른 이제 이런 신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자 그러면은 이 근대 조화가 여러분들이 이제 수집하시면서 근대 조화만의 또 매력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다른 그 콜렉션에 비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어느 분이 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근대주화만의 그 느낄 수 있는 매력.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근대주화를 저는 아주 그 원체 고가이기 때문에 상태 좋은 거 그런 거는 사실 저는 수집하는 데 있어서 좀 너무 넘사벽이라서. 그런데 문양 같은 걸 보게 되면 정말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현행주화나 이런 데서 느끼지 못하는 그 옛날 그 아빈감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 문양 동황이라든가 용문양이 그 이화문이라든가. 그래서 근대주화만의 어떤 매력은 어떤 게 있을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한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벌써 좋은 말씀 다 네. 해주셨는데요. 네. 뭐 거기다 이제 덧붙이자면 네. 보통 우리가 이제 근대주화를 수집한다 그러면 네. 그 근대주화를 수집하기 전에 네. 이미 어렸을 때부터 우표 수집이라든지 또 옛날 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옛날 돈 수집, 또 현행 지폐나 현행 동전 뒤집기라든가 이런 네. 거에서 또 요즘에 수집에 많이들 입문들도 하고 계시고 네. 그러시는데요. 네. 그러다 이제 고전 완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상평통보나 이제 그 엽전 가기 전 단계로 이제 근대전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순서를 보면. 네. 근데 이제 아까 그 타임머신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근대전이 그 문양이라든가 어떠한 그 현행 주화보다 훨씬 앞서 근대주화 중에서 가장 젊은 주화가 융이 4년 네. 그러니까 1910년이거든요. 네. 1910년에 이제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잘못되던 그러한 해인데 그 해를 마지막까지 이제 나온 게 융이 4년입니다. 네. 그 융이 4년이고 우리가 이제 사용했던 원 네. 최초의 동전이 이제 물론 59년도에 나온 10판도 있지만 네. 그래도 이제 66년도에 나온 현행주화 네. 10원, 네. 5원, 1원 네. 이거부터 이제 그 수집을 먼저 하다가 이제 결국 근대주화를 하게 됐는데요. 네. 벌써 그 나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50년 이상, 56년 그렇죠. 정도 되나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근대주화 속에는 네. 한글도 있고 네. 영어도 있고 네. 또 아라비아 숫자도 있고 한문도 있고. 네, 또 한문도 있고요. 네. 그 우리가 그 한푼 줍쇼에 했던 그 한푼이라는 그 동전도 네. 그 한문으로는 일분이라고 씌워져 그렇죠. 있지만 네. 우리가 한푼이라고 읽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한푼이라고 읽게 되는 것도 결국은 뒷면에 보면 네. 그 부분을 이제 앞면이라고 하시는 네. 분도 계시는데 그 네. 용문양 쪽을 앞면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한푼이 즉 일분이라고 한문으로 씌워져 있는 일분이라고 씌워져 있는 부분을 앞면이라고 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그 제 의견은 일분이라고 씌워져 있는 부분이 앞면이라고 보는데 네.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분이 더 많으십니다. 네, 제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용문양 쪽에 보면 한글로 쓰여져 있어요. 한푼이라고. 네. 한푼이라고 쓰여져 있는 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네. 한문이라고 쓰여져서 야, 1분 이게 1분이라는 동전이구나라고 봤는데 한푼이라고 한글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1분이라고 영어로도 쓰여져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그 작지 않은 충격을 입고 네. 야 이게 바로 내가 진정한 수집을 하려면 네. 근대전을 해야 되겠구나.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됐고 또 은화의 매력에 빠졌었어요. 금화는 이제 너무 넘사벽이라 우리 그렇죠. 근대전에 금화로 하면 이제 5원, 네. 10원, 네. 20원 이렇게 네. 금화가 있지만 그 3종만 하더라도 미사용으로 수집을 하려면 뭐 거의 뭐 2억이 넘어요. 일가를 이루어야 될 정도로 그렇죠. 2억이 아니라 한 3억 5억 가까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5억 최근에는 좀 네네. 그렇죠. 네. 한 5억쯤 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최고로 수집한 것이 이제 단양까지입니다. 단양도 이제 한문으로 보면 오양이라고 네. 쓰여져 있는데 뒷면에 단양이라고 쓰여져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수집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근대전을 수집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그것이 아닌가. 그 옛날 돈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었는데 거기에 그렇게 다양한 문양이 있고 글씨가 있고 또 문양이 현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 주머니에서 바로 나오는 50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동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러한 정말 뭐 당시에 물론 일본의 힘이나 독일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조가 된 그네들의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우리 동전 아닙니까? 그렇죠. 네, 우리 대한제국시대 때의 동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도 사랑하고 그때 처음에도 그런 계기로 인해서 빠지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이야기하자면
제가 말이 좀 길어지는데요. 이제 그레이딩을 알게 되면서부터 네. 더 이제 심취하게 되지 않았나. 사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이 근대주화는 참 이 현행주화에서 느낄 수 없을 그런 진짜 섬세한 디테일이 살아있거든요. 공황정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공황의 깃털 문양까지 미사일 그럼요. 주화를 보게 되면 공황의 깃털 문양까지 다 살아있고, 그 다음에 용 문양을 보게 되면 용의 비늘, 발톱, 뭐 여의주 그런 것까지 다 살아있는 걸 보게 되면 정말 이 디테일함에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충격입니다. 진짜 주화 수입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화폐라는 것은 꼭 그 어떤 통용의 목적, 그 어떤 그 저기 물물 교환이나 물물 교환이 아니죠. 그 화폐로서의 가치를 떠나가지고 그 시대의 역사와 문화와 그 다음에 어떤 그 경제도 느낄 수 있고 그 시대의 어떤 최고의 디자인 그런 것들을 또 과학까지 접목되어 있는 최고의 걸작 예술품이 바로 화폐거든요. 그게 또 상당히 근대주화에는 그게 많이 함축돼서 근대주화가 뭐 초보 수집가나 저기 이렇게 약간 수집 한 3년차, 5년차 되시는 분들이 근대주화를 수집하시기 조금 꺼려 하시는 게 가품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네, 많이 우려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또 귀한 또 그 발행 연도라든가 귀한 건종 같은 경우는 의외로 또 가품들이 또 존재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반원은화를 한 20여 년 전에 구입했던 게 있는데 거의 뭐 한 10여 년 이상 거의 모셔놨다가 한 15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최근 한 5년 전에 제가 이제 꺼내서 무게 측정하고 해봤더니 가짜더라고. 나름대로 좀 돈을 주고 샀는데 그래가지고 좀 약간 충격이었는데 이게 이제 근대전에 있어서 가품을 좀 구별하는 그 방법이라든가 팁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별다른 방법은 없고요. 근대전 가품을 수집하지 않으시려면 네. 우선 구입을 네. 믿을 수 있는 상점에서 구입하는 게 최고고요. 네. 또 내가 정확하게 진입 판단을 못한다고 하면 네. 동료 수집가나 네. 카페를 이용해서 네. 타인에게 네. 자문을 구하고 서울에서 그 주류의 화폐상에서 구입하면 서울 쪽에서는 거의 가짜가 나오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팁은 이제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역시 뭐 저거네요. 일단은 믿을 수 있는 코인 딜러와 거래를 하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본인의 안목을 키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그렇죠. 예, 일단은 본인의 안목을 키우는 게 어쩌면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본인의 안목이 조금 부족하다고 싶으면은 주변 동료 수집가 또는 뭐 중견 수집가, 원로 수집가 선생님께 자문을 구해보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적정한 네. 금액을 지불해야지만이 예, 그렇죠. 가짜를 아는 사람 그렇죠. 네. 예, 그게 또 가격을 지불하는 게 예, 그게 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귀한 주화일수록 정말 적정 시세가 아닌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으로 나왔다 그러면 일단은 한 번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역시 뭐 이거는 근대주화뿐만 아니라 고전도 마찬가지고 모든 수집품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렴하게 살려는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화를 자초하는 수집 수업료를 이렇게 자초하는 일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또 근대주화를 수집을 하면서 많은 에피소드도 있으실 텐데 이렇게 또 많은 또 도움이 되시는 가이드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에 이제 그 수집을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나 네. 뭐 1년이고 2년이고 하셨던 분들을 보면 네. 그 수집을 물론 수집이 투자이기도 하고 네. 투자로 생각 안 할 수는 없어요. 많은 돈을 들여서 사는 거니까. 네. 그리고 뭐 현재 내가 많은 돈을 지불하고 산 거에 대해서 세월이 지나서 미래에 그것이 더 많은 가치로 나한테 와준다면 그게 이제 가장 바람직한 수집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네. 제가 이제 근대주화만 하다 보니까 이제 근대주화는 이제 수량이 몇 개 없다 보니까 근대주화는 사실 그래요. 한 63등급 이상으로 봐서
근대주화는 한 100개 정도씩 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네네네. 근대주화는 63등급 이상으로 봐갖고선 뭐 500개, 1000개 되는 게 아마 없어요. 도도 높은 광무인연 정도? 그거 빼면 없어요. 그거 빼면 아마 없을 거예요. 보통 100개 정도밖에 네. 안 돼요. 한 100개 정도 되는 거를 우리 근대주화 수집가들이 나눠 갖다 보니까 네네. 이제 거기서는 그런 게 있기가 참 쉽지 않죠. 돈 갖고 또 안 되는 것이 근대주화 수집이기도 해요. 그렇죠. 물론 뭐 많은 돈을 준다고 광고를 하면 팔겠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이제 우리 근대전을 이제 하다 보면 근대전은 이제 한 등급으로 봤을 때 NGC나 PCGS 등급을 보내면 이제 MS 한 63등급 정도 되면은 네네. 거의 이제 꽉 찼다. 네, 최고 등급이라고. 거의 이제 이 정도면 됐다. 네, 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등급이 이제 63등급 정도로 봅니다. 이거는 네. 제 생각뿐만이 아니고 이제 말씀들을 나눠보면 그래요. 네. 이제 저와 이제 동호인들끼리 네. 개인적으로 만나는 분들, 또 개인적으로 통화하는 분들 네. 이렇게 의견을 여쭤보면 또 의견을 나눠보면 63등급 정도. 또 상태가 워낙 좋고 네. 또 재수도 좋고 네. 그래서 64등급, 65등급 또 혹은 근대전에서는 꿈의 등급인 66등급이라도 나오면 네. 당연히 좋지요. 네. 물론 축하할 일이고 뭐 같이 기뻐할 일이지만 그래도 63등급 정도면 거의 꽉 찬 등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보고요. 62등급, 61등급도 우리 근대전에서는 현행주화의 65, 66등급만큼이나 희소하고 귀화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 얘기를 또 말미에 드리는가 하면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접근하고 수집하고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을 보면 네. 우리 근대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63등급이면 거의 꽉 찬 등급인데 네. 63등급을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제가 지금 말한 표현이 좀 뭐하지만 네. 사실 63등급이면 웬만한 한양, 한푼, 일전, 뭐 이런 반원, 네. 요런 그 종목들의 그 동전들을 보면은 63등급 이상으로 봐서 100개 이상 되는 게 아마 없을 겁니다. 네. 한 50개나 될까요? 네. 그런데 현행주와 감봉 500개, 뭐 500개가 5개 들으면 대감봉이라고 그래갖고 네. 뭐 2,500개. 네. 우리 환주와 같은 경우는 뭐 5,000개가 한 관봉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5,000개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겁니까? 이제 그런 것이 관봉으로 존재하고 저도 이제 10판짜리나 우리 4292년 10판짜리 롤 50개 들어있는 롤 미국의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만든 또는 10판, 50판 롤도 제가 수집을 했었는데요. 그런 거하고 비교를 하고 또 현행주화의 어떠한 63등급이면 상당히 좀 가볍죠. 현행주화에서는. 그거하고 비교해서 우리 근대전을 63등급을 카페에서 거래되는 걸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근대전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좀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근대전이 아직까지 이제 상대성이죠. 현행주화나 현행집회 이런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현행 또 민트가 얼마나 최근에 열풍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제 생각에는. 네. 저평가도 이만저만 저평가가 아니라 이거는 뭐 지금 가격이 한 10배쯤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제 이런 생각에도 말씀을 제가 감히 네,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 제 생각에도 벌써 일제 강점기 시대 때부터 없어졌죠. 없어지기 녹여 시작해서 없어지고 전쟁. 그리고 또 6.25 전쟁이라는 게 또 그렇죠. 발발이 됐고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대 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말 한 끼 먹기도 버거울 정도로 생활고에 이렇게 지쳤던 시기였는데 그거를 미사용 상태로 보존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금액이 어떤 건종이든 간에 그리고 그 6.25 전쟁 때 그 난리통에 미사용 조화로 이거를 보존이 돼서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거는 그 자체가 사실은 저는 기적이라고 봅니다. 사실 근대주화가 미사용급으로 남아있다는 거. 사실 부품이든 유품이든 남아있는 그 자체가 근대주화는 사실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너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저도 굉장히 인정을 하고
좀 더 근대주화가 어떤 제자리를 좀 찾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여건이 됐으면 하는 저도 바람이거든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번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 해주면 슬퍼할 거야.